자, 530번은 전개를 수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나타내는 문제인데 일단 볼게요.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7.1 곱하기 6.9를 계산하려고 할 때 어떤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가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뭘 사용하는 게 가장 편리하냐 이거지. 자,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소수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7.1은 뭡니까? 7 더하기 0.1이죠. 그 다음에 6.9는 뭡니까? 7 빼기 0.1이거든. 그죠? 7 빼기 0.1. 그래서 7 빼기 0.1.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해봐야 되는 게 두 수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수를 더하면 평균이 나오죠. 두 수를 더하면 평균이라는 게 그냥 쉽게 써줄게. 12와 16이야. 그럼 얘는 뭐라고 쓰는 게 좋아? 14 빼기 2. 그럼 얘는요? 14 더하기 2. 그래야 제곱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거 빼면 되죠. 그냥 합차로 풀면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많은 걸 물어보는 건 합차 과정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27. 그 다음에 뭐, 곱하기, 23. 이게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올 때가 있어요. 평균을 내봤자 의미가 없는 숫자가 있다고. 23 자체.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23, 이건 더하면 값이 나오네. 더하면 값이 나오니까, 34, 35, 이렇게 해보자. 그럼 이때는 뭐가 더 편하냐면, 사실 얘를 20 더하기 7, 얘를 30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10단위 숫자와 1의 숫자, 10단위 숫자, 1의 숫자를 꼭 뽑아서 곱하는 게 사실은 편해요. 왜냐면, 이렇게 곱하면 뭐가 나와? 100단위가 나오죠. 이렇게 곱하면 10단위, 이렇게 곱하면 10단위, 이렇게 곱하면 1단위. 물론 곱셈을 하다 보면 더 커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처럼 더했을 때 이상한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10단위로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분리하시는 게 편하고, 지금처럼 딱 더했는데 어때요? 0.1과 0.9를 딱 더해서 14라는 평균치가 좀 깔끔한 숫자가 나온다. 이럴 때는 합차를 이용하는 게 더 편합니다. 따라서 얘는 선생님 생각엔 7 더하기 0.1, 그 다음에 7 빼기 0.1을 곱하면 아름답게 합차. 77에 49에서 0.1의 제곱을 빼줄 건 0.01을 뺄 거거든요. 그러면 48.99라는 값이 생각보다 쉽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3번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합차라고 암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합차가 많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만 무조건 합차라고 암기하시는 건 도움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더해서 14, 그러니까 평균이 7로 등장하기 때문에 7 더하기 뭐 7 빼기 뭐 합차로 이용하는 게 가장 유리하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10단위와 1단위 혹은 100단위와 10단위 혹은 100단위와 1단위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곱하는 것이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잘 적용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35번 볼게요. 루트 3 더하기 4 루트 2, 루트 3 마이너스 5 루트 2. 지금처럼 이제 앞에서 우리 유리수의 전개에서 이제 무리수의 전개로 넘어왔어요. 근데 유리수의 전개에서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 3 더하기 4를 계산할 때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그냥 순서대로 곱해도 상관은 없었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무리수의 곱셈에서는 순서를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거야. 잘 봐. 자, 이거 왜 그러냐면 루트 3, 그 다음에 루트 2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루트 3과 루트 2가 존재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부터 강조했던 게 루트 5는 제곱하면 5가 되는 숫자고 루트 3은 제곱하면 3이 되는 숫자, 루트 2는 제곱하면 2가 되는 숫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전개할 때는 유리수가 결과로 나올 애들끼리, 그러니까 짝을 먼저 맞춰서 전개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전개하면 얼마? 3.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짝을 맞출 거예요. 그래야 2는 2고 4, 5, 20이고 부호는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20에다가 2 곱하면 마이너스 40 이렇게 나와요. 동의 가능할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리가 안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바깥에 거 먼저 곱하면 마이너스 5와 루트 3 곱하기 루트 2가 루트 6인 건 알잖아요, 이제. 그죠? 이렇게 곱하면 얼마입니까? 4, 1은
4루트 6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테마가 뭐였어? 끼리끼리. 그죠? 3-40 하니까 마이너스 37,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나오겠네. 가능하죠. 따라서 이때 A는 얼마? 마이너스 37, B는 얼마? 마이너스 1, 두 개 곱하면 얼마? 37이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물론 루트 3 더하기 4 루트 2 해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어떻게 해도 되냐면 루트 3 곱해서 루트 3 이렇게 쓰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5 루트 6 하셔도 돼요. 그 다음 플러스 4 루트 6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0이니까 40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선생님은 어디까지를 보는 거냐면 3 빼기 40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37까지 쓸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선생님 저는요 숫자적 암산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해도 사실은 무관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일단은 유리수가 결과로 나올 거랑 무리수가 결과로 나올 거를 분리해주는 연습을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가면 복소수의 연산 같은 데서도 이때 실수와 허수라는 개념을 다루게 되면서 걔네도 끼리끼리 연산을 하는 게 사실 좀 편할 때가 있거든.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했을 때 유리수끼리 무리수끼리를 묶어서 한번 바라볼 수 있으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더라. 그렇죠? 순서를 조금 달리해서 유리수가 결과로 나오는 거랑 무리수가 결과로 나오는 걸 분리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 이렇게 해도 크게 나쁜 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전개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드디어 분모의 유리화의 확장판, 곱셈 공식을 이용한 분모의 유리화라고 나오는데 우리 예전에 그냥 간단한 유리화는 뭐 루트 5분의 5 이런 것들은 그냥 약분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분모가 3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이따위로 나오고 있어요. 그치? 그런데 잘 봐. 우리가 루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에서 가장 많이 썼던 건 앞에서 뭐였냐면 정의죠. 제곱근이라는 것 때문에 루트는 그러니까 보이는 즉시 제곱하면 사라지긴 해. 그러니까 사실 뭐 루트 3분의 5 이렇게 돼 있으면 위아래다 루트 3 곱했잖아. 그죠? 이런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제곱이 되니까, 제곱하면 없어지니까.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게. 잘 봐. 이걸 한번 확인하고 합시다. 자, 1 더하기 루트 3이 무리수네. 제곱하면 무리수가 없어질까? 그래서 제곱을 해볼 건데, 제곱하면 1제곱에 루트 3제곱 더하면 4죠. 그 다음에 곱해서 2배 하면 얼마? 그치? 플러스 2루트 3이 나와요. 이상한 소리 들은 것 같은데 내가. 주의 봐. 그죠? 곱하면 루트 3, 2배 하면 2루트 3 맞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16에다가 4, 3, 10이거든요. 그럼 28 더하기 곱해서 2배 하니까 16 루트 3이 나와요. 자, 계산은 직접 해보시면 되니까 그냥 따라오세요. 그랬더니 루트가 지금 없어지고 있니? 이것도 제곱한다고 한들, 이걸 또 제곱한다고 한들 루트가 없어질까? 루트가 없어지지 않는 거야. 루트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유리화를 해야 되는데 루트가 사라져야 되는데 루트가 사라지지 않죠. 그러면 원인을 분석하자. 우리 이 1 플러스 루트 3 유리수와 무리수 혹은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의 제곱에서 제곱은 루트를 없애주는데 문제는 이렇게 곱하면서 루트가 다시 어떻게 나와? 살아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것도 제곱해서 1이고 뒤에 것도 제곱해서 3인데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루트 3의 2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곱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 뭐 때문에? 앞에 거랑 뒤에 거를 곱하는 것 때문에. 그쵸? 그건 제곱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가 없었으면 좋겠다? 앞에 거랑 뒤에 거가 앞뒤를 곱하는 게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3에서 루트를 없애기 위해선
부호를 바꾼 합차가 나와줘야 돼. 왜? 4 마이너스 3으로 등장하니까. 이해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2루트 3이고 이렇게 곱한 게 플러스 2루트 3이에요. 그러니까 2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3 결과가 0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항이 두 개인 분모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합차는 선생님이 암기를 해야 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죠. 합차는 빨라야 되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연습을 시켜드릴 건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물론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죠. 이때 결과는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건 이때 웬만하면 앞에 있는 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앞에 게 크고 뒤에 게 작아야 큰 거 빼기 작은 거 했을 때 뭐가 돼? 양수가 돼요. 근데 작은 거 빼기 큰 거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시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돼. 그러니까 처리해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는 앞에 게 조금 더 큰 수였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서 조금 새겨둔다면 우리는 분모가 가운데가 뭐인 거? 반대인 거를 구하면서 유리화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가자면 자, 3 플러스 루트 6,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루트 6에다가 빼기, 주의하셔야 돼요, 빼기.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루트 6, 3 플러스 루트 6을 유리화할 건데, 자, 요때는 분자 분모에다가 분모의 가운데 있는 부호를 뒤집어서 곱할 거라고.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곱할 거야. 그러면 빨리 됩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될 거니까 9 빼기 6 얼마야? 3이죠. 다시 여러분들 아직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 잘 봐. 3 플러스 루트 6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3 마이너스 루트 6을 위아래다가 곱할 거죠. 그래서 합차를 만들기 위해서 3 마이너스 루트 6을 곱하는데 위엔 똑같네? 제곱.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빼기. 여기도 마찬가지 3 마이너스 루트 6이니까 3 플러스 루트 6을 위아래다가 곱하려고 봤더니 위아래다가 똑같은 거 3 플러스 루트 6을 곱할 건데 여기는 그럼 제곱이 되겠네. 네. 자, 그랬더니 분모는 어때요? 동일하다. 3 플러스 루트 6, 3 마이너스 루트 6, 3 마이너스 루트 6, 3 플러스 루트 6. 제 똑같아요. 따라서 합차 뭐였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 3의 제곱은 9, 루트 6의 제곱은 6, 9 빼기 6은 얼마? 그렇죠? 따라서 선생님은 그냥 3분의 1 먼저 쓸 겁니다. 얘도 3, 얘도 3. 그지? 네. 그러면 이 분자를 제곱하는 결과를 볼 건데, 자, 이때도 어떻게 해요? 제곱 플러스 제곱이잖아? 9 더하기 6 하면 얼마? 15. 곱해서 2배. 근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 루트 6.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되는 거, 얘는 마이너스야. 그렇죠? 그러니까 3 더하기 제곱하면 9, 제곱하면 6, 더하면 15인데 마이너스 15. 곱해서 2배 하면 6 루트 6인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 루트 6.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사라지고, 자, 3분의 1인데 곱하기 마이너스 12 루트 6.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답은 마이너스 4 루트 6이다. 이렇게 정리가 끝나겠죠. 답은 뭡니까? A는 0일 거고, 그죠? B는 마이너스 4니까 A에서 마이너스 B. B가 지금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4잖아. 그죠? 그렇죠? 됐습니까? 답은 그래서 5번이라고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선생님이 팁으로 알려드린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좀 급해지는 현상이 일어나. 나 이거 아는 거야. 나 아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아는 거일수록 끝까지 읽어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부호가 살짝 바뀌고 있죠. 그래서 1번이라고 체크하고 틀릴까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부호는 엄청 중요하다 그랬죠. 10,000원 주는 거랑 10,000원 받는 건 달라. 엄마한테 10,000원 받는 게 좋지.
엄마한테 10,000원 뺏기는 게 싫잖아요. 그치? 그런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 설날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곧 설날이잖아요. 설날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돈이 들어오는데 그게 다시 어디로 가요? 엄마한테 갑니까? 안 가요? 나 때는 그랬거든. 선생님은 거의 선생님 부모님한테 한 10년은 사기당했어요. 뭐냐면 그 선생님은 진짜 뭐 거의 한 3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그러니까 침대가 없었어. 다 그냥 이불 폈다 요를 깔고 이불을 덮고 자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침대라는 걸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침대를 사고 싶다, 침대 사달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비싸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그럼 얼마면 되냐 그랬더니 그러면 엄마가 침대를 사줄 테니까 너의 세뱃돈을 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집이 되게 못 살지 않아서 그 당시 세뱃돈을 받으면 그게 막 한 30만 원, 40만 원 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걸 다 걷어가셨습니다. 10년 가까이. 몇십만 원을, 몇백만 원을 가져가셨죠. 그러면서 침대를 사주셨어. 너무 좋은 거야. 침대가 너무 좋고 막 방방 뜨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백화점을 갔는데 내 침대랑 똑같은 침대가 있는 거야. 17만 원이더라. 근데 그 배신감이 아직도 남아있어. 뭐야! 17만 원이면 1년치 세뱃돈보다도 안 되는 거잖아. 와, 그런 배신감. 그죠? 그러니까 부호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얘기가 되나? 아무튼 부호는 중요하다. 부호는 중요하다. 조심하세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자, 봅시다. 오늘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내용이 뭐냐면 이 곱셈 공식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전개하는 방법을 배웠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활용편이에요. 그러니까 변형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건데 오늘 배우는 내용, 이 변형은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 다음에 수능을 볼 때, 그쵸, 입시까지 봤을 때 정말로 자주 등장하고 수능에서도 뭐 거의 꾸준하게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오늘 배우는 내용 자체가 앞으로 나올 때 이제 난이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드린 대로 잘 따라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선생님이 공식을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 잘 봐.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은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곱해서 2배 한 다음에, 그죠? 그래서 플러스 2AB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을 하시면 B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때 얘를 살짝 이항하는 겁니다. 얘를 1로 이항을 할 거야.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등장하냐? 라고 말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만 남죠. 그죠? A제곱 플러스 B제곱만 남고, 그럼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별 내용은 아니야. 사실은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잖아요.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은 언제나 곱해서 2배 한 게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거 제곱이 되고 뒤에 거 제곱이 되고 곱한 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곱해서 2배 한 걸 빼주면 뭐만 남아? 앞뒤 제곱만 남는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도 보면 A 마이너스 B 전체의 제곱은, 그죠? A제곱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일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당연히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2AB를 이항하면 똑같이 A 플러스 B,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나오는데 요번엔 A 마이너스 B 전체의 플러스 2AB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위에 거랑 비교해 보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동일하지만 합이 차로 바뀌고 차가 합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가 된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훨씬 더 많이 기억하시면 돼. 그렇다고 이게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얘가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선생님이 요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할 건데, 얘는 요 앞에 있는 게 뭐죠? 합의 제곱이죠. 그래서 합의 제곱은 어떻게 하냐면 아니 미안 이렇게 쓰지 않고,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얘는 합이고 얘는 곱이고 얘는 뭐냐면 제곱한 거 더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제곱의 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를 거야? 제곱의 합. 그죠? 그래서 제곱의 합은 어떻게 구하니? 라고 말하면 합의 제곱, 그죠? 더한 거의 제곱 빼기 2 곱한 거의 곱, 그쵸? 곱의 2배. 다시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곱의 2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합의 제곱 마이너스 곱의 2배. 뭐라고요? 합의 제곱 마이너스 곱의 2배. 됐습니까? 곱의 2 곱한 거. 그러면 뭐가 나온다? 제곱한 거의 관계가 나와요. 이건 언제 쓰냐?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요 내용을 이제 1번이라고 하자. 그럼 2번은요. 2번은 여기다 써줄게. 2번은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거냐면 이걸 사용하는 용도예요. 사용처라고 하시면 돼요. 용도다. 근데 봐봐.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A 플러스 B라고 하지 않고, 그죠? 합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 다음에 AB라고 하지 않고 곱이라고 부른다고 할 거예요. 왜냐면 AB로 안 나와요. XY로 나오지 않아요. 알파, 베타로 등장하지 않죠. 그냥 내 맘대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그냥 더한 거, 그 다음에 곱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제곱해서 더한 거. 이렇게 세 개를 구할 거야.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뭐라고 한다고요? 제곱의 합. 그렇지. 이건 마치 삼각형 같아서 삼각형에서 두 각의 크기를 주고 있다면 한 각의 크기는 반드시 알 수 있죠. 그렇죠? 왜 세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 하면 나머지 알고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이거죠. 합과 곱을 알고 있으면 뭐를 만들 수 있다? 제곱의 합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곱과 제곱의 합을 알고 있으면 합을 구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합과 제곱의 합을 만들면 곱도 구할 수 있다. 이게 관계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이렇게 두 개를 알고 있으면 이걸 알 수 있는 거고, 이 세 개 중에 이렇게 두 개를 알고 있으면 이걸 알 수 있는 거고, 이 세 개 중에 이렇게 두 개를 알고 있으면 이걸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공식을 암기하는 이유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어디다 쓸지를 이해하고 있어야만 그냥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합과 곱이 주어졌네? 그럼 제곱의 합 구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세 번째, 언제 많이 나오는지, 언제 많이 나와요? 마늘 따짜죠? 이렇게 쓰면, 그러면 어떻게 많이 등장하냐면, 등장하는 형태에서는 그냥 합과 곱이 나올 수 있지만 어느 형태로 많이 나올 수 있냐면 역수로 많이 등장할 수 있어요. 역수에서 왜 많이 나올까? 역수는 곱한 게 얼마라서? 1이라서 역수의 곱은 1이어서 많이 등장해요. 왜? 그럼 뭐만 주면 되니까? 합만 주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 플러스 A분의 1이 나왔어. 그럼 이거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은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에서 곱한 거의 2배를 뺄 건데, 이거 A와 A 플러스를 곱하면 얼마니까? 1이니까. 그쵸? 굳이 곱을 주지 않아도 준 거와 같은 효과가 나와.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네. 분명히 합과 곱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역수로 등장했다라는 건 곱이 1이니까 니네가 곱한 걸 1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래? 이렇게 문제가 등장한다고요. 동의 가능할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활용을 하자면 마지막 활용의 형태는 이런 겁니다. 잘 봐.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에서 A 마이너스 B 전체의 제곱을 빼면 사실 별건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A제곱 A제곱 빠지니까 없어지고, B제곱 B제곱 빠지니까 없어지고, 2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AB가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등장할 때는 합과 곱의 형태로 등장하는데 차와 곱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문제에서 합과 곱을 줘놓고선 차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좀 있어. 그럼 뭐 하냐면 이 식의 용도 자체가 뭐냐면, 자, 요걸 이항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A-B 전체의 제곱에 넘어가니까 플러스 4AB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이 돼. 자, 다시 한번 보면 이게 그러니까 변형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변신을 하냐 이거죠. A-B가 어떻게 변신을 해서 합으로 바뀔까에 대한 이해도예요. 그러니까 빼기랑 곱각 줘놓고선 어떻게 더하기를 구하라고 할까? 그럼 이 식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당연한 얘기야. 왜냐면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똑같아. 근데 얘는 플러스 2ab고 얘는 마이너스 2ab니까 마이너스 2ab에 4ab를 더하면 플러스 2ab로 바뀐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차가 합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부호는 잘 따져주셔야겠죠. 왜냐면 제곱이니까.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래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 그러니까 2ab에서 마이너스 2ab를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2ab에서 마이너스 4ab를 하게 되면 a 마이너스 b 전체로 제곱을 바뀐다 이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차를 합으로 바꾸거나 합을 차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요 네 번째 공식을 떠올리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단순하게 막 암기해버리면 정말로 써야 되는 상황에서 뭘 써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 그쵸?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거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여기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를 기준으로 암기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파생 형태로 가져가는 게 너무나도 도움이 돼요. 알겠죠? 자, 제곱의 합을 만들 때 어떻게? 합의 제곱에서 곱의 2배를 뺀다. 뭐라고요? 합의 제곱에서 곱의 2배 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부호를 바꿔서 요게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합을 차를 합으로 바꿀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를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 곱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기억하지 말고 차를 합으로 바꾸고 합을 차로 바꿀 때는 더하기 제곱에서 빼기 제곱을 빼면 요 식을 활용한다. 이 정도까지 이해도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이거 살짝 지우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볼까요? 544번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왔죠? x 플러스 y는 5루트 2, xy는 6일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x 플러스 y를 제곱한 거 그죠? 가본가 봐. 다시 지울게. 잘 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라고 외워버리면 아까는 또 ab였잖아.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얘를 또 대입하고 이걸 또 대입해서 찾아줘야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한글로 좀 기억했으면 좋겠던 게 제곱한 것들의 합은 더한 거의 제곱에서 곱한 거의 2배를 뺀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맞습니까? 따라서 그래서 머릿속으로 말을 생각해 보면 더한 것의 제곱은 얼마야? 25, 2 그러니까 50에서 곱한 것의 2배 12를 어떻게 한다? 뺀다. 그렇죠. 그러니까 38이죠. 그럼 바로 계산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볼게요. 548번 볼게요. a 더하기 a분의 1은 7이라고 돼 있어.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관계가 자, 지금 보니까 얘는 a의 제곱 맞죠? 얘는 a분의 1의 제곱 맞잖아. 얘야. a분의 1의 제곱 해봐야 분자분모 따로따로 제곱하면 1은 제곱해봐 1인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거 제곱이고 뒤에 것도 제곱인 거 맞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제곱의 합은요 합과 곱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중간에 언제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역수로 많이 등장하는 거죠. 역수가 뭡니까? 분자분모 바뀐 거라고 보다는 곱해서 1 되는 게 역수예요. 뭐라고요? 곱해서 1인 게 역수야. 따라서 a와 a분의 1을 곱하면 1이니까 여기서 그냥 찾을 수 있어요. a 곱하기 a분의 1이 1이니까 그지? 따라서 a제곱 플러스 a제곱 분의 1은 더한 거의 제곱 77에 49에서 곱한 건 1이라 그랬죠. 그걸 2배해서 뭐 한다고요? 뺀다고. 그러니까 47이 답으로 나와요.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됐습니까? 자, 뭐로 많이 나온다고요? 뭐에서 많이 나온다고요? 역수에서 많이 나와요. 왜? 곱이 1이라서. 곱한 게 1인 게 역수니까. 됐습니까? 잘 정리하고 넘어가실게요. 자, 봅시다. 552번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6x는 1은 0일 때, 자,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값은 잘 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아마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니까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2배를 빼주면 되네. 왜냐면 역수니까. 그죠? 그런데, 선생님.
x 플러스 x분의 1이 안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주어지는 게 바로 뭐예요? 요방정식입니다. 잘 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이고 그럼 당연히 x는 0이 아니에요. 왜냐면 0을 대입하면 성립 안 하죠. 그러니까 0, 0 더하기는 0이 아니잖아. 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잘 봐야 돼. 그래서 요런 걸 볼 때는 잘 봐. 그러니까 2차, 1차 상수잖아요. 그래서 x로 나누면 1차 상수 x분의 1이 나오게 돼 있어. 따라서 x제곱이고 얘가 1인지를 봤을 때 요 개수의 순서가 x와 x분의 1의 개수가 1, 1이죠. 그러니까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의 숫자가 여기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따라서 양변을 x로 나누면 x제곱을 x로 나누면 x고 마이너스 6x를 x로 나누면 마이너스 6이고 1을 x로 나누면 x분의 1이고 0은 x로 나누나 마나 0이고 그죠? 따라서 드디어 보여. x와 x분의 1.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x와 x분의 1을 찾으려는 거.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해서 식을 어떻게 바꿀래?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죠? 그것도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이건 이렇게밖에 낼 수가 없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6을 넘기니까 얼마? 6이죠. 끝났지. 따라서 66에 36 빼기 2는 얼마? 34. 따라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완벽하겠네요. 자, 선생님이 좀 빨리 설명한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되긴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아듣고 있죠? 네. 좋아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합, 곱, 제곱의 합 이 세 개의 관계, 이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낸다? 역수에서 많이 낸다. 왜? 곱한 걸 1로 감추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선생님이 알려드린 대로 정확하게 잘 따라서 그쵸? 내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볼게요. 556번입니다. x는 2루트, y는 2-루트 3일 때 라고 되어 있네. 자,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전체의 제곱은 이것도 아까 말했지만 이 x 플러스 y나 x 마이너스 y에는 둘 다 뭐가 있어요? x제곱과 y제곱이 있어요. 그럼 뭐만 달라? xy냐 마이너스 xy냐가 달라요. 물론 두 배는 해야겠지만 근데 빼니까 그래요. 그럼 선생님 x 플러스 y 전체의 제곱 거기서 x 마이너스 y 전체의 제곱을 빼면요 x제곱 빠지고 y제곱 빠지고 2xy에 마이너스 2x 빼니까 4xy가 되네요. 그렇지. 따라서 우리가 결국 구하는 건 뭐야? 4xy가 돼요. 따라서 4 곱하기 x가 지금 2루트 2 그죠? 그 다음에 y가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돼 있잖아. 맞습니까? 자, 요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8루트 2죠? 자, 전개. 그럼 얼마? 16 루트 2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전개 마이너스 챙기시고요. 8 루트 2 루트 3 곱하니까 루트 6 이렇게 나오죠. 그죠? 답은 3번이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네. 자, 좋아요. 잘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560번이에요. 자, x는 루트 7 마이너스 3이라고 돼 있어요. 이때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의 값은 이라고 돼 있네. 맞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할래요? 라고 말한다면 사실 가장 바보 같은 풀이는 이거예요. x가 루트 7 마이너스 3이니까 선생님 루트 7 마이너스 3 전체의 제곱에 6배의 루트 7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옵니다. 자, 근데 좀 귀찮죠? 제곱하고 6 곱하고 6 곱한 다음에 뭐 2 곱해서 2배 하고 뭐 이런 걸 다 해야 되잖아. 이 문제는 풀이의 특성상 루트가 어떤 숫자인지를 정확하게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루트 7은 제곱하면 7이 되는 숫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따라서 이 문제는 풀이의 특징상 x는 루트 7 마이너스 3을 대입하세요 보다는 마이너스 3을 넘기면 x 플러스 3은 루트 7이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해서 뭘 없애라? 루트를 없애라 이 얘기입니다. 돼요? 이걸 제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x제곱이고 곱해서 2배 하니까 플러스 6x고 그 다음 플러스 9는 얼마? 7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여기에 요게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길 마이너스 1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10하고 여기도 마이너스 10 해주면 그냥 끝나겠네.
동의 가능? 물론 뭐 9 넘겨서 대입하셔도 되지만 원하는 꼴은 요 마이너스 6, 그쵸? x제곱 플러스 6을 보면서 눈치를 좀 채면 좋겠지만 요렇게 x가 무리수 더하기 유리수 꼴일 때 갑자기 2차식을 구하세요 라는 건 뭐야? 루트 제곱하면 사라진다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냐? 이런 내용의 식이 됩니다. 됐죠? 따라서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은 얼마? 마이너스 3. 2번이 답이네. 자, 이런 것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니까 그렇죠? 잘 챙겨 가셔야겠죠? 됐습니까?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